안녕하세요. 사연살롱이에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20대 중반에 10월에 결혼을 앞둔 예신입니다. 남친은 저보다 5살이 많고 20대 초반에 만나 3년 연애했어요. 이번에 초부터 양가에서 결혼 얘기가 오가고 예랑이가 3월에 프로포즈해서 그때부터 결혼식 준비했네요. 어머니께서 5월달에 결혼하라시는 거 급하게 서두르면 좋지 않을 것 같아 10월에 한다고 했어요. 덥지도 춥지도 않은 날씨에 그냥 왠지 가을에 올리고 싶더라고요. 어쨌든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저희는 지방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집값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저도 대학 전부터 알바하면서 돈 모으고 졸업하고 바로 취직이 돼서 그때부터 꾸준히 모은 돈과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조금 도와주셔서 집을 샀어요. 큰 평수는 아니지만 20평대의 아파트라서 저희 신혼에 아이까지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집은 제가 살고 있는 그 집 그대로 하고 예랑이가 가구며 침대 바꿔주기로 하고 이것저것 전자제품 예랑이가 사기로 했어요. 말 그대로 여자가 집, 남자가 혼수죠. 근데 예랑이도 집이 있어요. 군대 제대 후 일만 하고 돈 모아서 집이 있다고 연애할 때 말했거든요. 근데 제 집이 좀 더 좋은 아파트고 예랑이 집은 빌라에 조금 오래된 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에 살기로 했고 예랑이가 혼수해오기로 했어요. 그 집은 일단 전세 주고 있는 상황이라 혼수는 예랑이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 했고요. 솔직히 서로 재산이 있는 입장이니 결혼할 때 자금적으로는 그렇게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예단이랑 반상기, 이바지 음식 등등 그런 건 친정엄마가 꼭 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래야 나중에 해왔네 안 해왔네 그런 소리 안 나온다고요. 아직 시기 좀 남아서 예단이랑 이런 건 아직 의논 안 했어요. 어쨌든 서론이 길었네요. 어제 예비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전화 오셨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가 너희들 신혼집 말이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어머니 하니까 지금은 네 명의로 그 집이 되어 있지 하시길래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나중에 결혼하면 명의 어떻게 할 거니? 하시길래 전 당연히 제 집이고 해서 제 명의로 계속 나갈 생각이고 나중에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할 때 공동 명의로 하자라고 오빠랑 합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말씀드렸죠. 얘랑이랑 제 명의로 하고 나중에 애 가지고 이사하면 공동 명의 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런 게 어딨니? 우리 아들이 집에 가구며 전자제품이며 아직 니들 결혼도 안 했는데 너 혼자 사는데 지금 싹 바꿔주지 않았니? 그것도 최고급으로. 지금 저희 집에 바뀐 가구라곤 침대에 식탁이랑 식탁 의자, 화장대 이거만 바꿨어요. 전자제품은 나중에 더 좋은 거 나을 수도 있으니 안 샀고요.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네네 어머니 하니까 그러니까 너희 그 집 내 명의로 하고 나중에 이사하면 바꾸던가 해 라고 명령조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할 말이 없어서 멍했어요. 왜 말이 없니? 명의 이전해. 알겠니? 하셔서 되물었죠. 오빠 명의가 아니라 어머니 명의로 이전하라고요? 당연하다는 듯, 응, 내 명의로 하시는 거예요. 순간 제가 좀 욱해서 왜 어머니 명의로 해야 돼요? 엄연히 제가 벌어서 제가 산 집 제 명의로 된 게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 했습니다. 그때부터 인연이 전연이 하시며 하라면 하는 거지 말이 많다부터 너같이 독한 애가 들어오면 우리 아들 망쳐놓는다부터 시어머니가 하라면 해야지 뭔 말이 많냐고 내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당장 명의 바꾸라고 하시고 끊으셨어요. 전화 받고 너무 화가 나서 멍하다가 오빠한테 전화해서 상황 설명했습니다. 혹시 이런저런 얘기 들은 게 있냐고요. 그러니까 저번에 신우이랑 막 저희 결혼 얘기하다가 신우이가 장난으로 집 명의 엄마 걸로 해달라고 해. 난 결혼하면 내 집이면 시어머니 명의로 해드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이 오고 왔길래 저런 말이 나오는 건지 그 신우이 저와 띠동갑입니다. 상황 아시는 어른이 어떻게 저런 말을 했는지 어쨌든 오빠한테 다 말하고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오빠도 당연히 그건 아니라고 공동 명의로 해달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왜 우리 엄마 명의로 하냐고 내가 엄마한테 잘 말씀드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전화 오셔서 욕 한 바가지 듣고 그것도 못해주는 며느리가 며느리냐 어쩌고 저쩌고 네가 아직 어려서 뭘 모른다 하시며 절 설득하시더라고요. 전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곤 독한 년 하고 전화 끊으셨어요.
결혼 준비 이것저것 하면서 트러블 전혀 없었는데 정말 황당한 일로 시어머니랑 사이가 틀어졌어요. 제가 오빠 명의로 하라고 했으면 생각해 봤을 텐데 시어머니 명의는 아니잖아요. 혹시 저처럼 시어머니 명의로 하신 적 있으신 분이나 시어머니가 이러자고 하신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한동안 전화 오시면 무조건 해달라고 하실 것 같은데 뭐라고 또 딱 잘라 거절해야 이제 말씀이 안 나올지 고민했습니다. 저도 절대 저희 집, 아니 제 집 명의 바꿀 생각 없어요. 새벽에 갑자기 예랑이가 짐을 다 싸들고 왔더라고요. 무슨 일이냐니까 집에서 어머니랑 싸우고 집 나왔다 하더라고요. 집 명의 문제로 대판 싸우고 앞으로 내가 평생 살부딪히고 살아야 할 사람은 저라고 명의 이전이 말이냐고 난리 부리고 인연 끊자고 나왔다네요. 그러면서 확 장모님 명의로 바꾸라고 그럼 못 건드릴 거라고 하길래 그것도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왠지 이 상황에 저희 엄마 명의로 바꾸는 것도 이상하더라고요. 말씀드린 시누이는 첫째 시누이였어요. 둘째 시누이는 저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첫째 시누이께선 제가 어리다며 저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어쨌든 저 때문에 그렇게 어머니랑 다투고 나왔다니까 고맙기도 하면서 왠지 미안하더라고요. 그러고 아침에 아버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얘랑이 집에서 아버님의 존재는 뭔가 무서운 분이더라고요. 아무도 아버님 말에 토 못 달고 그런. 근데 아버님이 절 엄청 예뻐하세요. 제가 어리니까 애교도 부리고 아버님 아버님 하면서 잘 따르니까 아버님 핸드폰에 제 이름이 막내딸이라고 저장돼 있으실 정도로 절 좋아하시고 챙겨주세요. 전화 받자마자 딸 하시더라고요. 딸, 어제 아들한테 무슨 일 있었는지 들었어. 많이 속상하지? 너희 시엄마가 드디어 미쳤나 보다. 아들 집도 아닌 걸 자기 집으로 바꾸라는 거 보니까. 너한테 전화해서 욕하고 화내고 그랬다면서. 내가 대신 사과하마. 너희 시엄마가 초장의 길을 확 잡아야 된다 어쩐다 하더니 괜히 너 시집 오면 자기가 기 못 펴고 살까봐 그런가 보다.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내 말을 코로 들었나 보다. 앞으로 시엄마가 너한테 뭐라고 하거든 이 시아빠가 다 방패막이가 돼줄 테니까 너도 시엄마한테 아닌 건 아니다라고 딱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시엄마랑 똑같이 그럼 안 된다. 알겠지? 하셨습니다. 왠지 얘랑이 집에 있는 두 남자가 제 편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너무 감사드린다고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그러고 둘째 시누이도 전화 오더라고요. 땡땡아, 속상하지?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은 아닌데 언니랑 이상한 얘기를 어디서 들었나 봐. 네가 이해해줘. 언니도 나도 아직 시집 못 갔잖아. 나야 내년에 간다지만 언니는 언제 갈지 몰라. 그래서 너 부러워서 히스테리 부렸나 보다. 네가 좀 더 이해해줘. 엄마랑 언니랑 100번 잘못한 일이니까 내가 너한테 사과하라고 그럴게. 하시길래 말대답한 저도 잘못 있다고 죄송하다고 하고 끊었네요. 첫째 시누이는 연애 때부터 절 엄청 싫어하셨어요. 자기랑 띠동갑인 여자와 자기 동생이 사귄다니 좀 어이없으셨나 봐요. 어쨌든 일단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릴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예랑이는 절대 먼저 하지 말라고 그럼 또 너 우습게 본다고. 난 가족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내 아내 될 네가 더 소중하다고요. 연애 때부터 첫째 신우가 저 만나지 말라고 할 때 항상 이렇게 말해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신우가 2명이나 있어도 걱정 전혀 안 했고요. 저한테 뭐라고 해도 앞에서 예랑이가 잘 막아줬으니까요. 아버님도 늘 제 편이긴 하셨어요. 어머니와 신우 입장에선 왠지 아빠와 동생을 뺏긴 기분이 드셨던 것 같아요. 둘째 신우이는 서울에 살거든요. 그래도 절 좋아해 주세요. 여동생 생긴 것 같다고. 여튼 저희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는 열받으셔서 결혼 엎으라고 하시고 아버지도 결혼 급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미루던지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시고 시부모님께 직접 전화드린다는 거 일단 제가 얘기해본다고 말렸습니다. 그래도 예랑이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하셨나 봐요. 예랑이가 미안하다고 전화 왔더라고요. 시아버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시어머니께서도 전화 오셨어요. 일단 욕한 건 미안하다고. 자기가 원래 말이 험하고 거칠어서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좀 말씀이 거칠긴 하세요. 연애 때도 예랑이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하셨거든요. 저희 이모도 그러셔서 전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았어요. 그리곤 어머니께서 차분히 말씀하시는 게 자기 친구분 며느리가 그렇게 명의 이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들 내외가 사업을 하는데 요즘 사업이 안 돼서 집 지키려고 이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케이스도 있나요?
이전비랑 이것저것 다 하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닐 텐데 그 비용 들이면서 굳이 그러셨는지 하고 믿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어쨌든 그 상황이랑 저희랑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건 그 집 일이고 저희는 그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 하니까 그러게 말이다 하시면서 미안하다고 혹시나 이번 일로 결혼이 틀어질까 봐 걱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렸다고 엄마 아빠가 결혼 미루라고 하신다고 말씀드렸더니 저희 어머니께 전화드려서 사과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라고 자꾸 하시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저희 집 말고 오빠네 집으로 들어가서 오빠 명의로 살까요? 했더니 그 집은 전세 주고 있고 너희 집에서 살기로 했으니 그러지 마라 하시더라고요. 일단 알겠다고는 했는데 뭔가 찝찝한 게 시원하지 않아요. 지금이야 어머니께서 먼저 사과하시고 미안하다 하시지만 살면서 안 부딪히고 살 순 없을 거고 무엇보다 시어머니보다 첫째 신우가 문제네요. 절 싫어하셔서. 연애 때도 제가 남친을 안 좋아하는 것 같다고 절 안 좋게 보셨대요. 이유가 남친이 군대 제대 후 몇 년간 여자를 안 사귀다가 절 사귀었는데 연애 초 땐 정말 매일 만났거든요. 얘랑이 얘기 들어보니 누나가 친구도 잘 안 만나고 집에서 잘 안 나가고 해서 유일하게 말상대가 자기였는데 연애하면서 집에 잘 없고 누나랑 말도 안 하고 하니까 절 싫어했다고요. 지금은 그러려니 한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상견례 때 아직 어린데 살림이나 제대로 할 줄 알겠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시아버지께서 너나 잘하라고 하시면서 모르면 배워나가면 된다고 하셨고요. 아, 갑자기 다시 시누이 걱정이. 이런 일 있으니 어떻게 생각하면 시어머니보다 시누이가 더 걱정이네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고 꼭 필요한 결혼인가 싶기도 해요. 오늘 얘랑이 만나서 잘 얘기해봐야겠어요. 관심 가져주시고 따끔하게 충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의 후기입니다. 이 결혼 미루기로 했었어요. 일단 내년 3월에 둘째 시누이가 결혼하기로 돼 있어서 그 뒤로 미루기로 했어요. 연애할 때 제 말이 법인 듯 제가 하는 말이며 시키는 거 부탁하는 거 항상 다 들어주고 싸우면 무조건 져주고 더러운 제 성격 다 받아주는 다정한 사람인데 댓글에 충고하신 대로 얘랑이랑 얘기하면서 지금이야 당신이 내 편이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당신도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도 안 그럴 거라고 맹세는 못하지만 최대한 저에게 맞춰 생각하고 대처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고마운 사람이긴 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결혼 미루자고 했습니다. 저도 이제 25이고 아직 젊은데 예랑이가 연애 초반부터 꼭 30살에 결혼하고 싶다고 했는데 못 들어줘서 미안하네요. 자존심 강하신 시어머니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죄송하다 죄송하다 했다네요. 전 근데 오히려 첫째 신우한테 사과받고 싶었어요. 연애 때부터 저 싫어하고 일단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먼저 숙이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디 여행 가면 선물 사다 드리고 했어요. 제 딴에는 잘 보이고 싶어서요. 작년엔 우리 가족끼리 태국 여행 갔다 왔을 때도 립스틱이며 화장품 같은 거 평소에 오빠한테 물어서 큰 누나 뭐 쓰는지 관심 가지고 오빠 집 놀러 갔을 때 어떤 거 쓰시는지 보고 사다 드렸는데 첫 마디가 나 이거 안 쓰는데 였네요. 참 서럽더라고요. 또 어떤 분께서 신우집에 반려동물을 들어보려고 하셔서요. 저희 집에는 고양이 키워요. 2년 됐고요. 제가 정말 고양이를 좋아해요. 부모님 간신히 설득해서 고양이 키우거든요. 제가 새끼 낳으면 한 마리 드릴게요 했더니 째려보면서 나보고 집 나가라고? 라고 하셨죠. 강아지는 손이 많이 가서 싫다. 고양이는 무서워서 싫다. 다 싫다 싫다 하세요. 이렇게 저를 싫어하시는데 이상하게 결혼 반대를 안 해요. 시누이 노릇 제대로 할 거다. 뭐 그런 건지. 결혼이 미뤄진 일이 있고 나서 얘기는 더 나눠야 할 것 같아 시부모님 뵈러 시댁에 갔어요. 어머님 저 보자마자 너무 미안하다고 하세요. 그런데 큰누님 나오시더니 네가 감히 우리 집을 무시해? 내가 너 싸가지 없는 거 다 알아봤어. 하라면 다 하는 것처럼 유순한 척 굴더니 뒤에선 아주 너 같은 애들이 집안 말아먹는 거야. 결혼을 미루다니. 파혼하지도 못할 게 뭘 그리 간을 봐? 뭐? 결혼 미루자 하면 죄송합니다. 네가 하라는 대로 할게요. 할 줄 알았어? 건방지게 누굴 속이려고. 가족들이 안 말렸으면 때릴 기세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결심했어요. 도저히 이렇게는 결혼 생활을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남친 보고 이리저리 생각하면서 버틴 건데 저런 시어머니의 결혼 전에 저 정도의 시누이면
결혼 후엔 어째요? 언니, 정말 너무하네요. 나이 많아서 참고 속이려고 했는데 진짜 언니 꼴이 한심스러워서 못 봐주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집안 말아먹는다고요? 언니 같은 히스테리 많은 시누이 때문에 앞으로 오빠 인생 망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제 정말 파혼입니다. 말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전화기에 불이 나네요. 안 받아버렸어요. 오빠 만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빠를 정말 좋아하는데 가족의 연을 무슨 수로 끊어요. 그리고 첫째 누님 시집도 쉽게 못 갈 것 같고요. 그럼 시댁 갈 때마다 식사하고 만날 텐데 끔찍해요. 그 언니 우리 집 앞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정말 파혼할 거냐고요. 저를 정말 물로 봤나 봐요. 그래서 언니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고 정말 파혼이라고 오빠랑도 얘기 끝났다고 다 언니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미안하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그 모습 보니 안쓰럽긴 했지만 그만 가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이게 미안하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감정 추스르기가 힘들겠지만 저 파혼했어요. 저희 가족들한테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멋모르던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기로 했어요. 지금 굳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젊음 더 즐기다 좋은 사람 만나서 확신이란 게 들 때,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다는 것도 배웠고요. 급한 거 없으니까 천천히 하려고요. 저보다 인생 선배님들 많이 배우고 갑니다. 감사드려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